변호사 두 번 죽다. 일부 완벽한 오해. 프롤로그. 새벽 2시 17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뒷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제너서스 지구10 한 대가 멈춰섰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실내등만 환하게 켜진 채였다. 차량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운전석 창문에 붉은 손자국이 번져 있었다. 뒷좌석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119 신고 녹취록. 여보세요? 여기.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움직이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오전 2시 23분.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차 문을 열자 쏟아진 건 비명이 아니었다. 정적이었다. 그리고 피냄새. 뒷좌석.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쓰러져 있었다. 후두부가 함몰되어 있었고 혈흔이 시트 전체를 덮고 있었다. 이거 사망한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이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다. 없었다. 경찰 불러야겠습니다. 주변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차 안에 있던 건 시신 하나뿐이었다. 신일 현장 검증. 오전 2시 47분. 강력계 형사 강태준이 현장에 도착했다. 45세. 18년차 형사.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차량 주변을 천천히 돌며 관찰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 후배 형사 민지훈이 수첩을 펼쳤다. 네. 장민석, 42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청담동의 법률사무소 운영 중이고요. 조폭 전문 변호사라고 하던데요. 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폭 전문 변호사. 그 말은 곧 원한 관계가 많다는 뜻이었다. 차량 상태는? 외부 침입 흔적 없습니다. 유리창 파손도 없고 문잠금 장치도 정상이에요. 블랙박스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강태준이 차 안을 들여다봤다. 뒷좌석 가죽 시트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바닥엔 서류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내용물은 쏟아지지 않았다. 가방은 그대로였다. 지갑은? 뒷주머니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5장 전부 있고요. 시계는? 롤렉스 데이토너 착용한 채로 있습니다.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 강태준이 담배를 뱉어냈다. 강도 아니네. 네. 금품 탈취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확한 표적 살인이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살인. 강태준이 운전석을 확인했다. 핸들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기어에도 있었다. 사이드 브레이크에도. 이상하네. 뭐가요?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죽었는데 운전석에 왜 피가 묻었지? 민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요. 혹시 운전 중에 공격당한 걸까요? 아니야. 뒷좌석에 피가 집중돼 있어. 운전석 피는 소량이야. 접촉 흔적 정도지. 강태준이 조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닥에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명함을 집어들었다. 박성훈 동명파 고문.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조폭. 민지훈이 눈을 크게 떴다. 동명파요? 강남 쪽 조직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이 박성훈이라는 작자. 강태준이 명함을 비닐봉투에 넣었다. 장민석이 변호했던 의뢰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조폭 보복입니까?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량 주변을 다시 한번 훑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금품 탈취 없음. 블랙박스 전원 차단. 그리고 조폭 명함. 이거 프로의 솜씨야. 민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폭이 직접 한 거라고 보십니까? 강태준이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이 살인은 면식범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태준이 차 안을 가리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그 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 문을 열었다는 거야. 그리고 블랙박스를 껐어. 내부에서.
그럼 피해자는 범인을 알고 있었어. 경계하지 않았던 거지. 강태준이 명함을 다시 봤다. 박성훈. 이 작자부터 찾아야겠어. 신이 피해자 프로필. 오전 9시. 장민석 법률사무소.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 3층. 간판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진 않았다. 장민석 법률사무소라는 글씨만 검은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과 민지훈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응접실, 회의실, 개인 사무실까지 갖춰진 구조. 직원은 3명, 사무장 1명, 회계 담당 1명, 그리고 파트타임 인턴 1명. 사무장님이십니까?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한영민이었다. 네, 한영민입니다. 장민석 변호사와는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0년째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한영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태준이 사무실을 둘러봤다. 벽엔 각종 판결문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무죄 판결, 집행유예 확정, 증거 불충분 무혐의, 승소 기록만 가득했다. 장민석 변호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영민이 잠시 망설였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셨어요. 어떤 사건이든 포기하지 않으셨죠. 강태준이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의뢰인 리스트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다. 유흥업소 대표 5명, 폭력조직 간부 7명, 사채업자 12명, 성매매 알선업자 3명, 도박장 운영자 4명. 강태준이 파일을 하나씩 넘겼다. 전부 범죄자였다. 의뢰인이 특이하네요. 한영민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의뢰인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변호사의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강태준이 서류를 덮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을 것이다. 조폭들은 돈을 잘 냈다. 그것도 현금으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이상한 일이요? 협박이나 위협 같은 거요. 한영민이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조심하셨으니까요. 강태준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장민석이 웃고 있는 사진들. 옆엔 지역 정치인. 그 옆엔 검사. 또 그 옆엔 조폭 보스로 보이는 인물. 교우 관계가 넓으셨네요. 네. 선생님은 인맥이 넓으셨어요. 강태준이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봤다. 장민석 옆에 서 있는 남자. 55세쯤 돼 보이는 백발의 남자. 이 사람 누굽니까? 한영민이 사진을 확인했다. 박성훈 씨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박성훈? 동명파? 네. 장민석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의뢰인이셨습니다. 3년 전 폭행 사건 때 선생님이 변호하셨어요. 결과는? 한영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패소했습니다. 징역 3년. 강태준이 사진을 내려다봤다. 변호사가 패소했다. 의뢰인은 감옥에 갔다. 그리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변호사가 죽었다. 박성훈, 언제 출소했습니까? 3달 전쯤입니다. 강태준이 민지훈을 봤다. 박성훈 신상정보 전부 뽑아.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두툼한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그가 봉투를 열어봤다. 현금 다발 1,000만 원. 봉투 겉면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박성훈 건 마이너스 성금. 강태준이 봉투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거 언제 받으신 겁니까? 한영민이 당황한 표호로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던 건데. 박성훈한테 받은 돈 아닙니까? 아마도요. 강태준이 메모를 다시 봤다. 박성훈 건 마이너스 성금. 성금이라는 건 다음 사건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박성훈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장민석에게 변호를 의뢰한 것이었다. 박성훈이 최근에 또 사건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셔서.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며 민지훈에게 말했다. 박성훈 당장 소환해. 네. 그리고 강태준이 멈춰섰다. 조폭 명함, 1,000만 원 성금, 그리고 3년 전 패소. 네. 이 세 가지가 연결돼. 박성훈이 장민석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 민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확신하십니까? 강태준이 담배를 꺼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그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이 사건 냄새가 나. 신삼룡이자 라인업. 오후 2시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강태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엔 5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용의자 후보 5명이야. 팀원들이 집중했다. 강태준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박성훈 55세 동명파 고문. 첫 번째 박성훈. 동명파 2인자야.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장민석이 변호했는데 패소했어. 징역 3년 살고 3달 전에 출소했지. 원한 동기는 충분하네요. 그래. 게다가 출소 후 장민석 사무실 앞에서 2번 목격됐어. CCTV에 찍혔거든. 그럼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뻔해. 조폭이 복수한다면서 명함을 현장에 남겨. 이건 너무 노골적이야. 의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1순위야. 강태준이 2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김상도 49세 해동파 간부. 2번째 김상도. 해동파 실세였어. 과거형이지. 2년 전 영역 분쟁 재판에서 장민석이 상대편 변호사였거든. 김상도는 졌고 조직 영역을 전부 잃었어. 개인적 원한도 있습니까? 있지. 재판 끝나고 장민석한테 문자 보냈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이네요. 협박죄로 기소는 안 됐어. 증거 불충분. 근데 김상도 성향이 폭력적이야. 충동적이고. 강태준이 3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최진우 38세 독립조직원. 3번째 최진우. 이 친구는 좀 특이해. 장민석이 변호를 맡았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 왜요? 돈이 안 나왔나 봐. 최진우는 그 상태로 재판받고 징역 5년 살았어. 1년 전에 출소했지. 배신감이 컸겠네요. 그렇지. 신문 때 그 새끼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질렀대. 강태준이 4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이혜진 34세 피해자 유가족. 4번째 이혜진. 이 사람은 조폭이 아니야. 일반인이지.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이 살해당했어. 2년 전에. 가해자를 장민석이 변호했는데 무죄 판결 받았거든. 무죄요? 증거 불충분. 장민석이 증거를 전부 흔들어놨어. 결국 가해자는 풀려났고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지. 원한이 엄청나겠네요. 그래. 이혜진은 재판 이후로 장민석을 스토킹했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강태준이 마지막 사진을 가리켰다. 조영수 41세 전 공동 변호사. 마지막 조영수. 6년 동안 장민석이랑 같이 일했던 공동 변호사야. 근데 6개월 전에 독립했어. 왜요? 불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둘이 크게 싸웠대. 내부 갈등이네요. 그래. 조영수는 장민석의 비리를 전부 알고 있어. 그리고 강태준이 잠시 멈췄다. 뭡니까? 조영수가 독립한 후 장민석이 조영수를 고소했대. 기밀 유출 혐의로. 결과는요? 무혐의. 증거 없음. 강태준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5명. 전부 장민석을 죽일 이유가 충분했다. 형사님. 민지훈이 물었다. 이 중 누굽니까? 강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범인이야. 신사처 신문 마이너스 박성훈. 오후 4시. 강남경찰서 유치장. 강태준이 철창 앞에 섰다. 안에 박성훈이 앉아 있었다. 55세. 백발. 무표정.
두 손을 깍지 낀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박성훈 씨.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장민석 변호사 알죠? 알죠.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강태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3주 전쯤? 어디서요? 사무실에서요. 무슨 일로? 박성훈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미소였다. 다음 사건 의뢰하려고요.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 사건? 네. 제가 또 일이 생겼거든요. 강태준이 메모를 확인했다. 박성훈 씨, 장민석 때문에 3년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의뢰를 했다고요? 네. 왜요? 박성훈이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형사님. 네. 변호사가 진 건 변호사 탓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증거가 부족했던 거죠. 장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진실처럼 들렸다. 그럼 원한은 없다? 없죠.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강태준이 카드를 꺼냈다.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죠. 혼자? 네. 증명할 수 있어요?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2시쯤 담배 떨어져서 편의점 갔어요. CCTV 있을 거예요. 강태준이 펜을 멈췄다. CCTV? 먼저 말해. 범인이라면 알리바이를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런데 박성훈은 오히려 먼저 CCTV를 언급했다. 어느 편의점입니까? 집 근처 GS25GS25요.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준이 일어섰다. 박성훈이 그를 불렀다. 형사님. 네. 장 변호사 돌아가셔서 아쉽네요. 아쉽다고요? 네. 좋은 분이었는데. 강태준이 멈춰섰다. 3년 감옥 살았는데도? 박성훈이 강태준을 봤다. 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형사님. 네. 죽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강태준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박성훈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강태준이 철창 밖으로 나왔다. 민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강태준이 담배를 꺼냈다. 이상해. 뭐가요? 너무 당당해. 범인이라면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 그럼 결백한 건가요? 강태준이 담배 연기를 뿜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박성훈은 뭔가 숨기고 있어. 신5 알리바이 확인. 다음날 오전 10시. 강태준이 보고서 3장을 책상에 펼쳐놓았다. 박성훈 알리바이 확인 결과. 사건 시각 새벽 2시 15분. 박성훈 위치 자택 근처 GS25 편의점. CCTV 확인 2시 12분 입장. 2시 14분 퇴장. 구매 내역 말보로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 결론 범행 불가능.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젠장. 민지훈이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다. 형사님, 김상도도 확인됐습니다. 김상도 알리바이 확인 결과. 사건 시각 새벽 2시 15분. 김상도 위치 부산 해운대 노보텔 호텔. 증거 호텔 CCTV. 룸서비스 기록 1시 50분 주문. 동행자 2명 조직원. 통화 기록 확인. 결론 범행 불가능. 강태준이 책상을 쳤다. 이것도 빠졌어? 네. 최진우는? 민지훈이 3번째 보고서를 건넸다. 최진우 알리바이 확인 결과. 사건 시각 새벽 2시 15분. 최진우 위치 자택 서울 관악구. 전자발찌 착용 중. 보호관찰소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 확인. 이동 기록 없음. 결론 범행 불가능. 강태준이 서류를 내던졌다. 전부 알리바이가 있어? 민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사님 그럼 조폭이 아닌 건가요? 강태준이 창밖을 봤다.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래. 3명 모두 동시에 철벽 알리바이. 우연 아닐까요?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우연치곤 너무 완벽해. 박성우는 편의점 CCTV, 김상도는 부산 출장, 최진우는 전자발찌. 3명 다 물증이 있어. 그럼 공모일 가능성도 있어. 공모요? 3명이 짜고 1명씩 알리바이를 만든 거지. 실제론 다른 사람이 죽였고. 민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근데 형사님, 공모면 알리바이를 왜 따로따로 만들어요? 같이 있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강태준이 멈칫했다. 그렇긴 하네. 그리고 동명파랑 해동파는 적대 조직입니다. 얘네가 협력할 리 없어요.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다. 그럼 진짜 조폭이 아니란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강태준이 화이트보드를 봤다. 박성훈, 김상도, 최진우. 3장의 사진. 그가 천천히 사진들을 떼어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예. 강태준이 화이트보드를 지웠다. 조폭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강태준이 새로운 제목을 썼다. 일반인 용의자. 이혜진 피해자 유가족. 조영수 전 공동변호사. 이 둘 중 한 명이야. 민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확신하십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폭들은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폭을 용의선상에 올린 거야. 누가요? 진짜 범인. 강태준이 이혜진 사진을 봤다. 일단 이혜진부터 불러. 신육 이혜진 신문. 오후 2시. 조사실. 이혜진이 앉아 있었다. 34세. 검은색 원피스. 창백한 얼굴. 강태준이 물을 내밀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혜진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하려고요. 네. 장민석 변호사 아시죠? 이혜진의 표정이 굳었다. 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6개월 전쯤이요. 어디서요? 그 사람 사무실 앞에서요. 무슨 일로요? 이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따지려고요. 뭘요? 왜 내 남편을 죽인 놈을 풀어줬냐고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2년 전 사건 말씀이시죠? 네. 남편분이 살해당하셨죠? 이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가해자가 무죄 판결 받았고요. 네. 장민석 그 개자식이 증거를 전부 뒤집었어요. 어떻게요? CCTV 시간대를 조작했대요. 목격자도 매수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혜진이 눈물을 닦았다. 그 개자식 때문에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해자는 웃으면서 법정을 나갔고요. 장민석에게 원한이 있었겠네요. 이혜진이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원한이요? 죽여버리고 싶었죠.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강태준이 펜을 멈췄다. 죽이고 싶었다? 네. 근데 못했어요. 전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사건 당일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혜진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요. 강태준이 받아봤다. 청주 성광교회 수련회 참가자 명단. 이혜진의 이름이 있었다. 수련회요? 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주에 있었어요. 50명이랑 같이요. 확인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목사님한테 전화해보세요. 강태준이 명단을 봤다. 사건 당일 이혜진은 청주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명단을 돌려줬다. 혹시 장민석한테서 이상한 연락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상한 연락요? 전화나 문자 같은 거요. 이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혜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문자 남아 있어요. 강태준이 화면을 봤다. 발신 장민석. 이혜진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사과 문자? 네. 갑자기 왔어요. 답장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답장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강태준이 메모했다. 장민석 마이너스 이혜진에게 사과 문자. 왜 갑자기? 혹시 전화도 왔습니까? 네. 3번 왔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왜요? 듣기 싫었으니까요. 사과 받아봤자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이혜진이 일어서며 물었다. 형사님. 네? 장민석 죽인 사람. 잡으실 거죠? 당연하죠. 이혜진이 비웃었다. 잡아봤자 뭐예요? 그 개자식은 이미 죽었는데. 그녀가 문을 나갔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다. 이혜진 마이너스 알리바이 확실 청주 수련회. 장민석 마이너스 사망 한 달 전. 이혜진에게 사과. 왜 사과했을까? 신칠 증거 재검토. 밤 11시. 강태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엔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피해자 장민석 조폭 전문 변호사. 용의자 박성훈, 김상도, 최진우 전부 알리바이 확인. 이혜진 알리바이 확인. 조영수 미확인. 강태준이 현장 사진을 다시 봤다. 차량 내부. 뒷좌석의 시신. 운전석의 혈흔. 잠깐. 그가 사진을 확대했다. 운전석 핸들에 묻은 혈흔. 기어에도. 사이드 브레이크에도.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죽었는데 운전석에 왜 이렇게 피가 많아? 과학수사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혈흔 분석 결과. 뒷좌석 피해자 혈액 다량. 운전석 피해자 혈액 소량. 접촉 흔적. 핸들 피해자 지문 다수 혈흔. 기어 피해자 지문 혈흔. 결론 피해자가 운전 중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후두부를 맞아 죽었다. 만약 운전 중 공격당했다면 운전석에서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발견됐다는 건 누군가 옮겼다는 거야.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피해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음. 누군가와 차에 동승. 뒷좌석으로 이동 혹은 강제로 옮겨짐. 뒷좌석에서 공격당함. 범인, 피해자를 뒷좌석에 남기고 도주. 강태준이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했다. 차량 이동 기록. 11월 15일 2300 장민석 사무실 주차장 출발. 11월 16일 12 사건 현장 도착. 이후 이동 없음. 밤 11시에 사무실을 나와서 새벽 0시 12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1시간 12분. 사무실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그럼 나머지 50분은? 강태준이 지도를 펼쳤다. 사무실과 현장 사이. 50분 동안 어디 갔을까? 블랙박스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전원 차단 시각 2347. 차단 방법 수동 내부에서. 마지막 녹화 23만 4658. 내용 삭제됨. 전원이 차단된 시각은 밤 11시 47분. 사무실 출발 후 47분 만에 블랙박스가 꺼졌다. 내부에서 껐어.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피해자는 누군가와 차에 탔다.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다. 블랙박스를 내부에서 껐다. 그렇다면 범인은 면식범이야? 강태준이 용의자 리스트를 다시 봤다. 조폭 3명 마이너스 알리바이 확인. 이혜진 마이너스 알리바이 확인. 남은 건 1명. 조영수. 강태준이 조영수 사진을 봤다. 41세. 전 공동 변호사. 6개월 전 독립. 조영수는 장민석과 차에 탈 수 있어. 6년 동안 같이 일했으니까. 그리고 장민석이 경계하지 않았을 거야. 동업자니까.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민지훈. 네, 형사님. 조영수 알리바이 확인했어? 아직입니다. 내일 아침에 소환하려고요. 당장 해.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강태준이 전화를 끊고 재킷을 입었다. 조영수. 네가 범인이야. 신 8일부 종결 마이너스 범인은 안에 있다. 새벽 1시.
강태준이 차를 몰고 있었다. 목적지는 조영수 법률사무소.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님, 조영수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불 켜져 있어? 네. 3층에 불 켜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 내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엑셀을 밟았다. 15분 후 그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민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죠. 네. 두 사람이 건물로 들어갔다. 3층 조영수 법률사무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강태준이 문을 밀었다. 조영수 변호사? 대답이 없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깨끗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정리돼 있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민지훈이 주변을 둘러봤다. 강태준이 책상 위를 확인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 사직서. 강태준이 화면을 봤다. 본인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사님 이거. 민지훈이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강태준이 쓰레기통을 봤다. 안에 재가 가득했다. 뭘 태운 거죠? 강태준이 재를 만져봤다. 아직 따뜻했다. 서류. 왜 태운 거죠? 강태준이 주변을 둘러봤다. 파일 캐비닛이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증거를 없앴어. 예. 강태준이 일어섰다. 조영수가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그래. 우리가 오는 걸 알았나 봐. 민지훈이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죠? 강태준이 창밖을 봤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그가 돌아섰다. 조영수가 범인이야. 확신하십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바이도 없고 도망쳤어. 이보다 더 확실할 순 없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전국에 수배 내려. 조영수, 41세, 전 변호사. 장민석 살인 용의자.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사무실을 나오며 중얼거렸다. 조영수. 끝까지 가자. 2부 내부의 균열. 신일 조영수 추적 시작. 새벽 3시. 강남경찰서 상황실. 전국 수배령이 발령됐다. 긴급 수배. 조영수 41세. 남마이너스 살인 용의자. 신장 175cm. 체중 70kg. 최종 목격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률사무소. 강태준이 상황판을 바라봤다. 조영수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떠 있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신호는 어젯밤 11시 강남역 부근이었습니다. 차량은? 조영수명의 차량 한 대 있습니다. 현대 소나타 서나터 검은색. 번호판 12가 3847. CCTV 추적해.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민지훈을 봤다. 조영수 주변 인물 리스트 뽑았어? 네. 가족, 친구, 동료 전부 정리했습니다. 민지훈이 파일을 건넸다. 강태준이 펼쳐봤다. 조영수 주변 인물. 모친 조순자육 씨 8세 마이너스 부산 거주. 전 부인 김미선 39세 마이너스 3년 전 이혼. 대학 동기 이준호 41세 마이너스 변호사. 사무장 없음 1인 사무소. 가족 정례. 네. 친구도 많지 않고 사교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모친 정보를 봤다. 부산에 어머니 있어? 네.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부산청에 연락해. 감시 붙여.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파일을 덮었다. 조영수가 도망친 시각이 정확히 언제야? 확실하진 않지만 어젯밤 11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사무실 경비원 말로는 그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게 새벽 1시니까 이 시간 차이입니다. 강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이 시간이면 서울을 벗어날 수 있어.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갈 수 있지. CCTV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잡힐 놈이면 도망 안 쳤어. 강태준이 창밖을 봤다.
조영수는 변호사야. 법을 아는 사람이지. 추적당하지 않는 방법도 알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태준이 조영수 사진을 다시 봤다. 놈이 왜 도망쳤는지부터 알아야 해. 살인 용의자니까 당연히 도망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조영수는 6개월 전에 장민석과 결별했어. 그 후로 평범하게 살았지. 그런데 갑자기 장민석을 죽이고 도망쳤다. 이상해. 뭐가 이상합니까? 계획적이야. 조영수는 준비를 했어. 도망칠 준비를. 강태준이 메모를 꺼냈다. 사무실에 서류를 전부 태웠어. 증거를 없앤 거지. 그리고 사직서까지 써놨어. 이건 뭡니까? 조영수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 민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살하려는 건 아니겠죠? 강태준이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조영수에겐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어. 아주 확실한. 신이 장민석의 비밀 금고. 오전 9시. 강태준이 다시 장민석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장 한영민이 그를 맞았다. 형사님, 범인 잡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려고요. 강태준이 장민석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책장, 소파. 전형적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 장민석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물건 있습니까? 개인 물건이요? 네. 서류나 파일 같은 거요. 한영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네. 저 안쪽에요. 한영민이 벽장을 열었다.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디지털 비밀번호 방식. 비밀번호 아십니까? 모릅니다. 선생님만 아셨어요. 강태준이 금고를 확인했다. 열 수 있습니까? 수색 영장 있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장 있습니다. 강태준이 디지털 포렌식 팀에 연락했다. 30분 후 전문가가 도착했다. 금고 종류가 뭡니까? 삼성 샘성 SDS-3000 모델입니다. 비밀번호 6자리네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12시간.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전문가가 장비를 연결했다. 강태준은 그 사이 사무실을 다시 살폈다. 책장에 꽂힌 법전들, 판례집들, 그리고 강태준이 한 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수첩. 그가 수첩을 펼쳤다. 의뢰인 명단 비공식.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박성훈 -5천만 원. 김상도 -3억 원 상대편. 최진우 -5천만 원 미회수. 이정훈 -1억 원. 강성민 -2억 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다. 강태준이 페이지를 넘겼다. 특수건. 조영수 프로젝트 시 -15억 원.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15억? 민지훈이 다가왔다. 뭡니까? 이거 봐. 강태준이 수첩을 보여줬다. 조영수한테 15억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 15억이요? 뭐 때문에요? 프로젝트 C라고 써있네. 프로젝트 C가 뭡니까? 강태준이 수첩을 덮었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15억은 일반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거야. 바로 그때 포렌식 전문가가 소리쳤다.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금고 앞으로 갔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USB 하나, 서류 뭉치, 그리고 현금 다발이 있었다. 강태준이 현금부터 확인했다. 5천만 원가량. 이 돈은 뭡니까? 한영민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 갑장민석. 을 조영수. 계약 내용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부담한다. 대가 15억 원. 강태준이 계약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무슨... 민지훈이 계약서를 봤다. 형사님, 이건 조영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예?
강태준이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장민석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조영수한테 전가하려고 했어. 그리고 15억을 주겠다고 한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강태준이 한영민을 봤다. 사무장님, 장민석 변호사 최근에 검찰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한영민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 왔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증거인멸, 위증교사, 여러 가지였습니다. 결과는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장민석 마이너스 검찰 수사 대상. 조영수에게 죄전가 시도. 대가 15억 원. 조영수가 거부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조영수 변호사가 독립하셨거든요. 강태준이 USB를 집어들었다. 이거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강태준이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삽입했다. 파일 하나가 열렸다. 시플랜 파이널. PDF. 강태준이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 C 실행 계획서. 목표 조영수 제거. 방법. 과거 6년간 조영수 명의로 처리된 사건 중 불법 사건 31건 선별. 모든 증거를 조영수 단독 범행으로 조작. 검찰에 제보. 조영수 구속 후 장민석 면책 협상. 예상 결과. 조영수 징역 10년 이상. 장민석 무혐의 처분. 진행 상황. 1단계 완료 증거 조작. 2단계 진행 중 검찰 제보 예정일 11월 20일. 강태준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계좌 시기. 민지훈이 어깨 너머로 파일을 봤다. 형사님 이거. 장민석은 조영수를 죽이려고 했어. 예. 법으로. 조영수를 감옥에 보내서 인생을 끝장내려고 한 거야.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11월 20일. 5일 후에 검찰에 제보할 예정이었어. 근데 그 전에 장민석이 죽었네요. 그래. 강태준이 USB를 뽑았다. 조영수가 알았던 거야. 장민석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그래서 먼저 죽인 겁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이해는 가네. 민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님, 그럼 조영수가 피해자인 겁니까? 강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야. 이 사건은. 그가 담배를 꺼냈다. 복잡해. 신삼회계 담당 정수아. 오후 2시. 강태준이 정수아를 소환했다. 29세. 장민석 법률사무소 회계 담당. 3년 근속. 불러서 죄송합니다. 정수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괜찮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태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장민석 변호사 회계 기록 전부 보관하고 계시죠?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수아가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강태준이 USB를 삽입했다. 엑셀 파일이 열렸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강태준이 2024년 기록을 확인했다. 2024년 수입 1월 4,500만 원, 2월 3,800만 원, 3월 6,200만 원, 11월 5,100만 원, 연간 약 6억 원. 변호사로서는 상당한 수입이었다. 지출은요?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세금. 일반적인 지출입니다. 강태준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정수아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다른 계좌가 있습니까? 네. 정수아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비밀 계좌. 예금주 장민석. 입금 내역. 2024.06. 15-5억 원 출처 익명. 2024.07. 22-3억 원 출처 익명. 2024.09. 8-7억 원 출처 익명. 총 입금액 15억 원. 출금 내역. 2024.11. 3-15억 원 전액 인출. 잔액 영원. 강태준이 화면을 응시했다.
15억이 한 달 전에 전부 빠져나갔네요. 네. 어디로 갔습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해외 계좌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이 돈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제가 관리하던 장부가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관리하신 계좌예요. 강태준이 입금 출처를 확인했다. 익명, 추적 불가능. 혹시 이 계좌 이름이 뭡니까? 정수아가 화면을 확대했다. 계좌 별칭 프로젝트 C.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프로젝트 C 15억 원. 11월 3일 전액 인출. 사건 발생 11월 16일. 2주 차이. 11월 3일 이후로 장민석 변호사 행동에 변화 있었습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안해 보였어요. 어떻게요? 자꾸 뒤를 돌아보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받으셨거든요. 누구한테 온 전화죠? 모르겠어요. 통화 기록엔 없었어요.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통화 기록에 없다고요? 네. 아마 선불폰 사용하신 것 같아요. 선불폰. 추적이 안 되는 휴대폰. 왜 선불폰을 썼을까요? 정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았어요. 쫓긴다? 네. 선생님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사고당하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라고요.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었다. USB요? 네. 어디 있습니까? 정수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요. 강태준이 USB를 받았다. 이거 확인해봤습니까? 아니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태준이 USB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파일이 열렸다. 보험. MP4. 동영상 파일이었다. 강태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장민석이 나타났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날짜는 11월 5일. 사건 발생 11일 전이었다. 동영상 내용.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장민석의 표정은 창백했다. 제 이름은 장민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뇌물수수.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범죄자였습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주시했다. 그리고 저는 제 동업자 조영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15억을 주고요. 장민석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조영수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범인은 조영수입니다. 동영상이 끝났다. 강태준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유언이네. 민지훈이 물었다. 형사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지목했어. 그럼 조영수가 확실한 거네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잡기만 하면 돼. 신사사건 브로커 배철민. 오후 5시. 강태준이 또 다른 인물을 추적하고 있었다. 배철민. 47세. 장민석의 사건 브로커. 조폭과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중간상 역할을 했던 인물. 배철민 어디 있어? 도주 중입니다. 어제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집은? 비어 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독신이에요.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 새끼도 도망쳤네. 조영수랑 연락했을까요? 아마도. 배철민은 장민석 비리를 전부 알고 있었을 거야. 바로 그때 민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지훈이 강태준을 봤다. 형사님, 배철민 잡혔습니다. 어디서? 인천항이요. 중국행 배 타려다 검문에 걸렸대요. 강태준이 재킷을 입었다. 가자. 오후 7시. 인천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배철민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47세. 뚱뚱한 체격.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들어왔다. 배철민 씨.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왜 도망쳐요? 도망 아니에요. 그냥 여행 가려고. 중국으로 편도 티켓 끊고. 배철민이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장민석 아시죠? 네.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장민석 사건 브로커 아닙니까? 배철민이 당황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조폭이랑 의뢰인 연결해주는 일 하셨죠? 네. 장민석이 죽던 날 전화 받았죠? 배철민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아세요? 통화 기록 다 나와요. 강태준이 휴대폰 기록을 꺼냈다. 11월 15일 밤 11시 15분. 누구한테 전화 받았습니까? 배철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정말 몰라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변조된 것 같았어요. 기계음 같았다고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민석을 처리해달라고. 돈은요? 5천만 원. 계좌로 들어왔어요. 누구 계좌에서요? 해외 계좌요. 추적 안 돼요. 강태준이 앞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사람 보냈습니까? 네. 누구를요? 배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요. 제가 말하면 죽어요. 지금 안 하면 살인 공범이에요. 배철민이 울먹였다. 박성훈 밑에 있는 애들이요. 이름. 이건우, 정태식. 둘이요. 강태준이 이름을 적었다. 그 전화 몇 시에 왔습니까? 밤 11시 15분이요. 그 시각에 장민석은 뭐하고 있었죠? 사무실 나서는 시각이었을 거예요.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2300- 장민석 사무실 출발. 2315- 배철민에게 청부 전화. 2330- 장민석 사망 추정. 그럼 이건우랑 정태식이 죽인 겁니까? 배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 새끼들 늦게 갔어요. 새벽 1시쯤 도착했대요. 근데 이미 죽어 있었대요. 강태준이 멈췄다. 이미 죽어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냥 돌아왔대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쟤들 겁먹어서 난리 났었거든요. 강태준이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청부살인 실행 시간 새벽 1시. 실제 사망 시간 새벽 0시 30분 추정. 시간이 안 맞았다.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배철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강태준이 일어섰다. 전화 온 번호 알아요? 네. 통화 기록에 남아있어요. 배철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강태준이 번호를 확인했다. 02-6485-3847. 이거 일반 전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했어요. 강태준이 번호를 검색했다. 장민석 법률사무소 -내선 3번.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사무실 전화? 예. 이거 장민석 사무실 내선이에요. 배철민이 당황했다. 그게 무슨? 강태준이 민지훈을 봤다. 내선 3번이 누구 사무실이야? 민지훈이 자료를 확인했다. 조영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요.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조영수. 신5 디지털 포렌식. 밤 10시. 강남경찰서 디지털 수사팀. 강태준이 긴급 분석을 요청했다. 내선 3번으로 11월 15일 밤 11시 15분에 전화 나간 기록 확인해주세요. 네. 수사관이 통신사 기록을 조회했다. 통화 기록. 발신 번호 02-6485-3847 내선 3번. 수신 번호 10-3829-XXXX 배철민. 통화 시각 23만 1547. 통화 시간 1분 37초. 기록 있습니다. 발신 위치는요? 그게.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했다. 보아이피 VoIP, 보이스 오벌 IP 방식입니다. 보아이피? 인터넷 전화요.
앱으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강태준이 긴장했다. 그럼 사무실이 아니어도 전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앱만 설치하면 됩니다. 접속 기록 추적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아IP 접속 기록. 계정 조영수 내선 3번. 접속 시각 23만 1532. 접속 위치 GPS 좌표 37.5014. 127.0394. 접속 종료 23만 1715. 강태준이 좌표를 확인했다. 이 위치가 어딥니까? 수사관이 지도를 띄웠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강태준이 숨을 멈췄다. 조영수가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어? 네. 민지훈이 다른 기록을 확인했다. 형사님, 조영수 알리바이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있었대? 법원 도서관이요. 민지훈이 보고서를 건넸다. 조영수 알리바이.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서관. 시간 2345입장, 312퇴장. CCTV 확인 완료.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2315- 조영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청부 전화. 2330- 장민석 사망 추정. 2345- 조영수. 법원 도서관 도착. 15분. 예. 장민석을 죽이고 법원까지 가는데 15분이면 충분해. 강태준이 지도를 확인했다. 사건 현장에서 법원까지 차로 12분 거리. 완벽한 계획이었어. 민지훈이 물었다. 그럼 조영수가 확실한 겁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증도 있고 동기도 있고 알리바이도 조작됐어. 이보다 확실할 순 없지. 체포영장 신청합니까? 당연하지. 강태준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조영수, 이제 끝이다. 신육조영수 검거. 다음 날 오전 6시. 강태준에게 연락이 왔다. 형사님, 조영수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부산이요. 어머니 집 근처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확실해? 네. 부산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강태준이 재킷을 입었다. 가자. 지금 당장.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조영수가 숨어있던 해변여관.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다. 강태준이 확성기를 들었다. 조영수. 나와요. 이미 포위됐어요. 2층 창문이 열렸다. 조영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41세. 수염이 자란 얼굴. 피곤한 표정. 형사님. 조영수, 장민석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와요. 조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전 갈 수 없어요. 왜요? 제가 가면 모든 게 끝나요. 무슨 소리요? 조영수가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휘발유통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조영수, 그거 내려놔. 형사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조영수가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 형사님, 저 장민석 안 죽였어요. 거짓말 마. 진짜예요. 전 죽이고 싶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조영수가 라이터를 꺼냈다. 모르겠어요. 조영수. 형사님, 저 대신 진짜 범인 찾아주세요. 당신이 범인이잖아. 조영수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전 범인이 아니에요. 그가 라이터 스위치를 눌렀다. 불꽃이 튀었다. 안 돼. 강태준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조영수의 몸에 불이 붙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조영수가 창문에서 떨어졌다. 소방관들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영수는 전신 화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태준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제길. 민지훈이 다가왔다. 형사님, 범인이 죽었어. 네.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근데 왜? 끝난 것 같지 않지?
예. 강태준이 조영수의 시신을 봤다. 저 대신 진짜 범인 찾아주세요. 조영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사님, 이제 사건 종결 아닙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예. 뭔가 이상해. 조영수는. 강태준이 멈췄다. 뭡니까? 조영수는 범인이 맞는데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민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장민석 사건 파일 전부 다시 검토한다. 예. 범인 죽었는데요? 범인은 죽었는데. 강태준이 조영수를 마지막으로 봤다. 진실은 아직 안 죽었어. 신칠2부 종결 마이너스 새로운 의문.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강태준이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확인된 사실. 장민석, 조영수에게 죄전가 시도. 조영수, 이를 알고 살해 계획. 보아이피로 청부살인 위장. 하지만 청부살인범들은 현장 도착 시 이미 사망. 조영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전화. 조영수 자살. 모든 증거가 조영수를 가리켰다. 하지만 강태준이 멈췄다. 조영수는 왜 부인했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안 죽였다고 말했다. 범인이 죄를 부인하는 건 당연하지만 조영수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강태준이 배철민의 진술을 다시 확인했다. 청부살인범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다면 조영수가 직접 죽인 것이다. 하지만 조영수는 법원 도서관에 있었다. 2345입장. 장민석 사망 시각은 2330 추정. 15분. 15분 안에 살인하고 도서관까지 갈 수 있을까? 강태준이 지도를 다시 봤다. 현장에서 법원까지 차로 12분. 가능하다. 하지만 혈흔은 살인 현장에서 피가 사방에 튀었다. 조영수가 직접 죽였다면 옷에 피가 묻었을 것이다. 법원 도서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조영수가 입장하는 모습. 깨끗한 정장. 혈흔 없음. 어떻게? 강태준이 과학수사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혈흔 분석. 범인 추정 혈흔 없음. 피해자 혈액만 검출. 범인의 혈흔이 없다는 건 범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죽였거나 강태준이 멈췄다. 아니면 범인이 따로 있거나. 그 순간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님, 과학수사팀입니다. 네. 조영수 시신 검시 결과 나왔습니다. 뭔데요? 조영수 손에서 화약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멈췄다. 뭐라고요? 총기는 없었지만 둔기 사용 흔적도 없습니다. 손톱 밑에 피해자 DNA도 없고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영수가 직접 살인을 저지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태준이 파일을 내려다봤다. 조영수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누가? 민지훈이 물었다. 형사님, 무슨 일입니까? 강태준이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예. 조영수는 범인이 맞아. 근데 강태준이 창밖을 봤다. 혼자 한 게 아니야. 공범이 있다는 겁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공범이 그가 사무실 내부 인물 사진을 봤다. 한영민, 정수아, 배철민. 이 중 한 명이야. 삼부법보다 완벽한 살인. 신일 공범 추적.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영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저 대신 진짜 범인 찾아주세요.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핵심 의문점. 조영수 손에서 살인 흔적 없음. 법원 도서관 입장 시 혈흔 없음. 청부살인범 도착 시 이미 사망. 그렇다면 누가 직접 살해했나? 강태준이 내부 인물 사진을 다시 봤다. 한영민 52세, 사무장 마이너스 20년 근속. 정수아 29세, 회계 담당 마이너스 3년 근속. 배철민 47세, 사건 브로커 마이너스 10년 근속.
세 명 모두 장민석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세 명 모두 동기가 있었다. 누구지?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다. 11월 15일 사건 당일 2300- 장민석 사무실 출발 2315- 조영수 보아이피로 청부 전화 현장 근처 2330- 장민석 사망 추정 2345- 조영수 법원 도서관 도착 100- 청부살인범 현장 도착 이미 사망 조영수가 2315의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직접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군가 조영수 대신 죽였어.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공범 조건 2300만 2334이 현장 접근 가능. 장민석과 면식 관계. 조영수와 연락 가능. 살인 도구 준비 가능.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민지훈. 네, 형사님. 한영민, 정수아, 배철민. 3명 사건 당일 알리바이 다시 확인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준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왜 조영수는 공범을 밝히지 않았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안 죽였다고만 했다. 공범의 이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보호하려고 한 거야. 강태준이 펜을 놓았다. 그렇다면 공범은 조영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가족? 아니다. 조영수의 가족은 부산에 있는 노무뿐이었다. 친구? 대학 동기 이준호가 있었지만 그는 사건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렇다면 사무실 내부 인물. 강태준이 3명의 사진을 다시 봤다. 한영민, 정수아, 배철민. 이 중 누가 조영수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신이 한영민 재신문. 오전 10시. 강태준이 한영민을 다시 소환했다. 52세. 20년 근속 사무장. 장민석의 모든 비리를 목격한 인물. 또 부르셔서 무슨 일입니까? 한영민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다. 사건 당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확인됐습니까? 네. 아내하고 아들이 증언했습니다. 강태준이 메모를 확인했다. 한영민 알리바이. 장소 자택 서울 송파구. 시간 2202길 700. 증인 아내, 아들 19세. 아드님 대학생입니까? 네. 고려대 1학년입니다. 사건 당일 밤 아드님이 집에 계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한영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입니까? 대학생이면 밤에 외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강태준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조영수 변호사 아셨죠? 네. 6년 동안 같이 일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영민이 잠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윤리의식이 강했죠. 장 변호사랑은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장 변호사는 돈이 전부였어요. 근데 조 변호사는 정의를 믿었죠.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그래서 독립했군요. 네. 더는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조영수 변호사, 자주 만나셨습니까? 한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독립한 후에도 가끔 연락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한영민이 망설였다. 한 달 전쯤이요. 어디서요? 제 집 근처 카페에서요.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그냥 안부 묻고. 거짓말 마세요. 한영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장 변호사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영민이 눈을 감았다. 조 변호사가, 장 변호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펜을 멈췄다. 죽인다고요? 네. 법으로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장 변호사 비리 증거를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도와주셨습니까? 한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류 몇 개 빼돌렸습니다. 어떤 서류요? 위증교사 기록, 뇌물수수 내역.
장 변호사 범죄 증거들이요. 강태준이 한영민을 똑바로 봤다. 사무장님, 조영수 변호사 죽이는 거 도왔습니까? 한영민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조영수는 혼자 안 했어요. 공범이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하고 아들이. 아드님이 거짓 증언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영민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제 차는 집 주차장에 있었어요. 이동 기록 없어요. 강태준이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다. 한영민 차량 이동 기록. 11월 15일 1930- 주차 송파구 자택. 11월 16일 800- 출발. 사건 시간대 동안 이동 없음. 확인하겠습니다. 한영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태준이 일어섰다. 협조 감사합니다. 형사님. 네? 한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 변호사가 정말 장 변호사를 죽인 겁니까? 강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나가며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신삼 정수아의 비밀. 오후 2시. 강태준이 정수아를 다시 불렀다. 29세. 회계 담당. 3년 근속. 또 오라고 하셔서.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정수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사건 당일 저녁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혼자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수아가 당황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강태준이 메모를 펼쳤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뭐라도 있어야죠. 정수아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날 밤에 친구랑 전화 통화했어요. 1시간 넘게요. 몇 시예요? 10시부터 11시 반까지요. 강태준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정수아 통화 기록. 11월 15일 2203-2327 84분. 상대 김혜린 친구. 11시 반에 끝났네요. 네. 그 후엔요? 잤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수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없어요. 강태준이 다른 질문을 던졌다. 조영수 변호사 알았습니까? 네. 같이 일했으니까요. 가까웠습니까? 정수아가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동료였어요. 그냥 동료면 얼굴이 왜 빨개집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좋아했어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조영수 변호사를요? 네.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왜요? 조 변호사는 저를 동료로만 봤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정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뒀어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영수 변호사가 장민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았습니까? 네. 어떻게요? 한 달 전쯤 조 변호사가 사무실에 왔어요. 장 변호사 만나러요. 들었습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들렸어요. 크게 싸우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조 변호사가 날 죽일 거면 차라리 죽여라고 했어요. 강태준이 긴장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장 변호사가 웃으면서 법으로 죽이는 게 더 재밌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그 후로 조영수 변호사 만났습니까? 정수아가 눈물을 닦았다. 네. 한 번. 언제요? 사건 이틀 전이요. 11월 13일이요. 어디서요? 제 집 근처 카페에서요.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정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 변호사가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수아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경찰에 전해달라고 했어요. 강태준이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뜯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강태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형사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죽었거나 도망친 후일 것입니다. 저는 장민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USB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진짜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마이너스 조영수. 강태준이 USB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조영수가 나타났다. 날짜는 11월 13일. 사건 이틀 전. 동영상 내용. 제 이름은 조영수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조영수의 표정은 지쳐 있었다. 저는 장민석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장민석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죄목들입니다. 31건. 전부 거짓입니다. 조영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저는 장민석을 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모은 증거로요. 그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장민석의 범죄 증거들입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뇌물수수. 이걸로 장민석을 감옥에 보낼 겁니다. 조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누군가 제 대신 장민석을 죽일 겁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멈췄다. 누군가? 동영상이 계속됐다. 저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영수가 눈을 감았다.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화면이 꺼졌다. 강태준이 정수아를 봤다.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11월 13일이요. 조영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아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강태준이 USB를 뽑았다. 누군가 제 대신 장민석을 죽일 겁니다. 조영수는 알고 있었다. 공범의 정체를. 하지만 막지 못했다. 아니, 막지 않았다. 정수아 씨. 네. 조영수가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예. 조영수가 목숨 걸고 보호하려는 사람. 누굽니까? 정수아가 입술을 떨었다. 모르겠어요. 강태준이 일어섰다. 알면 연락하세요. 그가 문을 나가려는 순간 정수아가 소리쳤다. 형사님. 네. 정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만은 지켜주세요라고. 강태준이 멈춰섰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제 유일한 가족이니까라고만 했어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가족? 신사진실의 퍼즐. 오후 5시. 강태준이 사무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조영수의 유일한 가족. 강태준이 조영수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조영수 가족관계. 부조철수 사망. 15년 전. 모 조순자 68세. 부산 거주. 전 부인 김미선 이혼. 3년 전. 자녀 없음. 가족이라고는 노무뿐이었다. 유일한 가족. 강태준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혈연이 아닌 가족. 정신적으로 가까운 사람. 누구지? 강태준이 조영수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했다. 조영수 주변 인물. 한영민 사무장 마이너스 증거 제공. 정수아 회계 마이너스 짝사랑. 이준호 대학 동기 마이너스 해외 출장. 강태준이 멈췄다. 잠깐. 그가 장민석 법률사무소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한영민, 정수아, 그리고 인턴이 한 명 더 있었어. 강태준이 명단을 확인했다. 박지민, 24세 파트타임 인턴. 근속 6개월. 학력 한국외대 법학과 4학년. 특이사항 조영수 추천으로 입사. 조영수 추천? 강태준이 박지민 신상을 검색했다. 박지민. 생년월일 2000년 3월 15일.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족 부사망, 모사망. 고아였다. 강태준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지민 가족사항.
부 박철호 2018년 사망, 교통사고. 모 이순희 2018년 사망, 교통사고. 법적 후견인 조영수 2018년 지정.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법적 후견인? 민지훈이 다가왔다. 형사님 뭐 찾으셨습니까? 박지민. 누굽니까? 장민석 사무실 인턴이야. 그리고 강태준이 화면을 확대했다. 조영수의 법적 후견인이야. 후견인이요? 그래. 2018년 박지민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때 조영수가 후견인이 됐지. 민지훈이 기록을 확인했다. 관계가 뭡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강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박철호 박지민 부친 정보. 직업 변호사. 소속 장민석 법률사무소 1995만 2015. 퇴사 이후 내부 갈등. 박지민 아버지가 장민석 사무소에서 일했어. 언제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강태준이 퇴사 사유를 확인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 뭔가 있어. 강태준이 박철호 관련 기록을 더 찾았다. 2015년 7월 기사. 서울 강남 법조계 충격. 유명 변호사 어씨, 동료 B씨 강제 퇴사 논란.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장민석이 박철호를 내쫓았어. 왜요? 여기 보면 박철호가 장민석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대. 그래서요? 장민석이 박철호를 협박했어. 고발하면 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민지훈이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박철호가 퇴사한 겁니까? 그래. 그리고 3년 후 강태준이 다른 기록을 열었다. 2018년 9월 교통사고 기록. 피해자 박철호 45, 이순희 43. 가해자 김태수 38- 음주운전. 장소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결과 피해자 부부 즉사. 교통사고로 죽었어. 음주운전 사고네요. 강태준이 가해자 정보를 확인했다. 김태수. 전과 폭행 3건, 사기 2건. 소속 동명파 조직원. 특이사항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동명파 조직원. 강태준이 다른 기록을 찾았다. 김태수 재판 기록. 담당 변호사 장민석. 결과 집행유예 2년. 장민석이 변호했어. 음주운전 사고인데 집행유예요? 그래. 이상하지? 강태준이 재판 기록을 자세히 읽었다. 여기 보면 장민석이 사고 원인을 피해자 과실로 돌렸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 근데 법원이 받아들였어. 강태준이 화면을 멈췄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장민석이 박철호를 죽인 거야. 민지훈이 놀랐다. 직접요? 아니.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했지. 김태수를 시켜서.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박철호 부부 살해 장민석 지시. 김태수 실행범. 동기 박철호의 내부 고발 막기. 그럼 박지민은 부모를 잃었지. 장민석 때문에. 강태준이 박지민 사진을 확대했다. 24세. 깔끔한 인상. 법학도. 박지민이 복수하려고 한 거야. 장민석을요? 그래.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2018년 9월 박지민 부모 사망. 2018년 10월 조영수, 박지민 법적 후견인 지정. 2024년 5월 박지민, 장민석 사무소 인턴 입사. 2024년 11월 장민석 사망. 6개월 전에 사무소에 들어왔어. 조영수 추천으로. 조영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 박지민이 복수하려는 거. 강태준이 USB 동영상을 다시 떠올렸다. 누군가 제 대신 장민석을 죽일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조영수는 막으려 했어. 근데 막지 못했지. 왜요? 박지민이 이미 결심했으니까. 강태준이 일어섰다. 박지민 당장 소환해. 신 오박지민 대면. 오후 7시. 박지민이 조사실에 들어왔다. 24세.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표정. 왜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박지민이 의자에 앉았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강태준이 파일을 펼쳤다. 박지민 씨, 장민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죠? 네. 언제부터요? 올해 5월부터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박지민이 잠시 망설였다. 조영수 변호사님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 변호사님이 제 후견인이셨어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박지민의 표정이 굳었다. 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교통사고요. 2018년이죠? 네. 강태준이 사고 기록을 꺼냈다. 가해자가 김태수. 음주운전 사고. 박지민이 주먹을 쥐었다. 네. 김태수를 장민석이 변호했죠? 네. 그리고 집행유예 받았고요. 박지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화났겠네요. 네. 복수하고 싶었겠죠. 박지민이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네. 그래서 장민석 사무실에 들어갔습니까? 박지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강태준이 현장 사진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장민석의 시신 사진. 박지민이 사진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처음 봅니까? 아니요. 언제 봤습니까? 사건 당일요.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요? 박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죽였으니까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민지훈이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다. 강태준이 침착하게 물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박지민이 눈을 감았다. 11월 15일 밤 11시 장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급한 서류가 있다고요. 장민석이 나왔습니까? 네.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차를 타고요. 그리고요? 제가 차에 같이 탔어요. 장민석이 의심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 그냥 인턴이었으니까요. 박지민이 눈을 떴다. 차를 청담동 골목으로 몰았어요. 조용한 곳으로요. 그리고요?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장민석이 따랐습니까?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박지민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부모님 사진이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박지민이 사진을 다시 넣었다. 그때 뒷좌석으로 옮기셨어요. 제가 시킨 대로요. 그리고 죽였습니까? 네. 무엇으로요? 쇠파이프요.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몇 번 쳤습니까? 3번이요. 즉사했습니까? 네. 박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무슨 표정이었습니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강태준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혈흔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우비요. 증거는 전부 태웠어요. 한강변에서요. 블랙박스는요? 껐어요. 장 변호사 지문으로 조작해서요. 강태준이 놀랐다. 어떻게 지문을? 유리컵에 묻은 지문을 실리콘으로 떴어요. 법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 다음은요? 차에서 내려서 도보로 제 차까지 갔어요. 10분 거리에 세워뒀거든요. 강태준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2300- 장민석 사무실 출발. 2315- 박지민 동승. 2330- 청담동 골목 도착 살해. 2340- 박지민 도주. 조영수는요? 박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조 변호사님은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예요. 박지민이 눈물을 흘렸다. 조 변호사님은
절 말리려고 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제 계획을 알아차리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복수는 너를 파괴할 뿐이다라고.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셨어요. 박지민이 눈물을 닦았다. 근데 전 못 참았어요. 6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네.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조영수는 왜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보아이피로 청부살인 전화한 건 조영수잖아요. 박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뭐라고요? 조 변호사님 앱을 몰래 설치했어요. 제 폰에요. 박지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강태준이 확인했다. 조영수 계정으로 로그인된 보아이피 앱. 어떻게 계정 정보를 알았습니까? 조 변호사님 컴퓨터에서 봤어요. 비밀번호를요? 강태준이 메모를 적었다. 박지민 단독 범행. 조영수 무관. 그럼 왜 조영수가 도망쳤습니까? 박지민이 울먹였다. 제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조 변호사님이 절 보호하려고 도망치신 거예요. 강태준이 이해했다. 조영수는 알고 있었다. 박지민이 장민석을 죽였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범인인 척 도망쳤다. 박지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영수가 당신을 지키려고 죽은 겁니까? 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목 놓아 울었다. 제가 죽였어요. 조 변호사님을. 장 변호사도 제가 죽였어요. 강태준이 수갑을 꺼냈다. 박지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지민이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님. 네. 조 변호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강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지민을 호송했다. 신육진실의 무게. 다음날 오전, 강태준이 조영수 무덤 앞에 섰다. 부산 해운대 공원묘지. 간소한 묘비. 변호사 조영수, 1983만 2024. 강태준이 꽃을 놓았다. 조영수 변호사님. 바람이 불었다. 당신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박지민을 지키려고 스스로 범인이 된 거였죠. 그가 담배 연기를 뿜었다. 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강태준이 무덤을 내려다봤다. 당신이 지킨 사람이 결국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다. 이게 정의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강태준이 무덤 앞에서 일어섰다. 편히 쉬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지훈이 전화했다. 형사님, 박지민 검찰 송치 준비 끝났습니다. 알았어. 근데 형사님. 왜? 박지민이 자백 번복했습니다. 강태준이 멈춰섰다. 뭐라고? 자기가 안 죽였대요. 무슨 소리야? 어제 자백했잖아. 알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강태준이 차로 달려갔다. 지금 간다. 신칠 최후의 반전. 오전 11시. 조사실. 박지민이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강태준이 책상을 쳤다. 어제 자백해놓고 왜 번복... 박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혼란? 네. 근데 밤새 생각해보니 제가 안 죽였어요. 강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제가 죽였으니까요. 박지민의 목소리였다. 이게 뭡니까? 박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 자백이었어요. 왜 거짓 자백을 해요? 조 변호사님을 보호하려고요.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다. 조영수는 이미 죽었어요. 보호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박지민이 강태준을 봤다. 조 변호사님 명예를 보호하려고요. 무슨 소리요? 박지민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강태준이 받았다. 정신과 진단서. 환자 박지민.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소견 환자는 2018년 부모 사망 이후 심각한 PTSD 증상 보임. 환각, 망상 등의 증상 동반.
장기 치료 필요. 강태준이 진단서를 봤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거예요. 언제요? 3년 전이요. 강태준이 진단서를 다시 읽었다. 환각, 망상. 그래서요? 박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어제 제 자백은 망상이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다 말했잖아요. 전 부모님 복수를 꿈꿔왔어요. 6년 동안요. 박지민이 눈을 감았다.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죽였어요. 증거 있습니까? 자백이 증거요. 자백 말고요. 강태준이 멈칫했다. 증거, 물증, 없었다. 쇠파이프도, 우비도 모두 태웠다고 했다. CCTV도 없었다. 청담동 골목은 사각지대였다. 목격자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박지민의 자백뿐. 그리고 그 자백을 박지민이 번복했다. 박지민 씨. 네. 왜 이러는 겁니까? 박지민이 눈물을 흘렸다. 조 변호사님이 범인으로 남고 싶어 하셨어요. 무슨 소리요? 조 변호사님이 제게 편지 남기셨어요. 박지민이 봉투를 꺼냈다. 강태준이 편지를 펼쳤다. 지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거나 잡혔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쓸게. 너는 살아야 해.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마이너스 조영수. 강태준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조영수가 죽인 겁니까? 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확신합니까? 아니요. 근데 조 변호사님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셨어요.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박지민 씨, 진실을 말하세요. 박지민이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전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준이 일어섰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가 밖으로 나왔다. 민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지. 강태준이 벽에 기댔다. 조영수는 죽었고 박지민은 자백을 번복했어. 그럼 미제 사건이 됩니까? 강태준이 천장을 봤다. 그렇게 되겠지. 56개월 후 2025년 6월 강남지방법원 박지민 재판 최종 심리.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지민에 대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 자백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왔다. 재판이 끝났다. 박지민이 법정을 나왔다.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무죄네요. 박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뭘요? 거짓말요. 박지민이 강태준을 봤다. 전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박지민이 미소 지었다. 형사님. 네.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이 정의가 아니라면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요. 그래서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박지민이 돌아섰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뭡니까? 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녀가 법원을 떠났다. 강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지훈이 다가왔다. 형사님, 이대로 끝입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이야. 석연치 않은데요. 나도 그래. 강태준이 담배를 꺼냈다. 근데 어쩌겠어. 증거가 없는데. 박지민이 죽인 게 확실한데요. 확실해도 증명 못하면 소용없어. 강태준이 담배 연기를 뿜었다. 이게 법이야. 에필로그 그림자 속의 진실. 밤 10시.
박지민이 원룸에 돌아왔다. 불을 켰다. 책상 위에 조영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조 변호사님. 눈물이 흘렀다. 제가 지켰어요. 선생님 명예. 그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다. 진짜 증거. 그녀가 USB를 집어들었다. 이건 영원히 묻어야겠죠. 그녀가 USB를 라이터로 녹였다. 플라스틱이 타들어갔다. 증거가 사라졌다. 박지민이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법이 정의가 아니라면.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의는 어디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밤이 깊어갈 뿐이었다. 사건의 진실. 박지민은 정말로 장민석을 죽였다. 모든 자백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영수가 남긴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조영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백을 번복했다. 정신과 진단서는 진짜였다. 박지민은 실제로 PTSD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살인 당시에는 정상이었다. 그녀는 진단서를 이용해 자백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증거는 모두 파괴됐다. CCTV도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자백뿐이었고 그 자백을 그녀가 번복하자 법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조영수는 박지민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범인이 되려 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법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박지민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다. 이것이 정의인가?